예, 자, 목소리 잘 들리시면 네, 1번 찍어주십시오. 예, 어서오세요. 네, 에네르기파님, 양한성님, 후니맘님, 네, 콜럼버스님, 우말리님, 고고님 어서오시고요. 네, 토닥토닥님하고 광야님도 어서오세요. 네, 자, 여기 이현정님, 정영원님, 천사님, 네, 촌사람님 어서오시고요. 네, 도토리님, 윤님, 황금소나무님, 주몽님, 네, 임홍진님 어서오십시오. 네. 예, 자 오늘의 저녁 방송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뭐 지수가 그냥 조용히 뭐 잘 끝난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일단 이제 지금 뭐 코스피 지수는 오늘 뭐 소폭하라 그랬고 코스닥도 소폭하라 그랬는데 뭐 큰 의미는 없었던 것 같고요. 그냥 뭐 대형주에서 개별주 쪽으로 돈이 조금 이동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포착이 돼서 긍정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최근에 이제 그 미국 증시가 굉장히 좀 강하게 급등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잘 아시겠지만 급등이 나오면 그 뒤에 상응하는 또 음봉이 하나 더 떨어지죠, 그죠? 그래서 들었다 놨다 이렇게 하면서 변동성을 좀 보일 거기 때문에 편안하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전에 이제 공개 방송 진행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일단은 이제 고비는 넘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고비는 넘겼고 우리를 오랫동안 괴롭히던 그 악재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사라지고 있는 거죠. 네. 뭐 이렇게 시원하게 그죠? 아예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제 그 얘기를 예전에 이제 괴롭혔던 거, 네. 그 얘기들이 계속 나오면서 계속 힘들게 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더 이상 안 떨어지고 그죠? 네. 안 올라올 줄 알았던 그 종목들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망한다 그랬는데 안 망하고 그죠? 네. 죽을 것 같았는데 안 죽고 다 살아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또 잘 또 흘러갈 겁니다. 네. 자 일단 그래서 이제 지난주 금요일날 저녁 방송할 때 얘기를 많이 해드렸지만 뭐 시황 얘기는 이제 앞으로 최대한 줄이고요.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다음에 이 종목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더 깊은 설명들을 많이 해드릴 테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이렇게 수익들을 좀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일단 그러면 잠깐만요. 네.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한번 더 찍어주시고요. 네, 잘 들리시죠? 유튜브 쪽도 한번 찍어주시고. 네. 예,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죠. 일단은 이제 지수 얘기는 뭐 별로 할 게 없고요. 여기 맨 앞에 기사 띄워놓은 거 보이시죠, 그죠? 이거 왜 띄워놨냐면 그 저는 솔직히 별로 신경 안 썼어요. 맨날 뭐 겪는 일이니까. 요즘에 그 방송에서 한번 언급했던 적이 있었죠. 이거 금융투자 소득세 줄여서 이제 금투세라고 하는데 이 금투세가 요즘에 또 말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뭐 아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차라리 모르는 게 낫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또 연말 되면 항상 그래요. 한 10월, 11월 이때요 거의 10월, 11월쯤 되면은 뭐 이 정치인들이 그죠 틈만 나면 그죠 네 세금 거들라고 눈이 시뻘개져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요번에는 난 이해가 안 가는 게 여당에서 보통 이런 걸 추진하거든요. 금융투자 소득세 이런 거. 왜냐면 이제 정부 세수를 좀 많게 해줘야 되니까 정치인들이 이제 총대 메고 세금을 좀 많이 거두려고 해요. 근데 보통 이거 여당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그죠? 근데 야당인 민주당이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그죠? 네. 민심을 이반하면서 그죠? 거스르면서 금투세를 밀어붙인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정부에서도 반대하는데 그죠? 네. 그래가지고 또 이제 우리 동학개미 뭐 이제 소액 투자자들도 난리 났겠죠, 그죠? 그래서 난리를 지기니까 또 또 그래요, 또 이 얘기를 원래 할 생각이 없었는데 지금 막 속보로 막 떠가지고 얘기를 해드리는 건데 금투세라고 해서 5천만 원 이상 수익이 나면 여기 나오거든요. 네. 주식 같은 금융상품으로 벌어들인 수익이 5천만 원을 넘어서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 20%, 3억 원 이상 벌면 25% 양도세를 물린다는 거예요. 이거에 찬성하시는 분들 1번, 반대한다 4번 찍어보세요. 찬성한다 1번, 반대한다 4번. 네. 미친 것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 아니 본인이 주식으로 20% 수익 내보라고 해요. 예? 정치인들 보고 예? 주식시장 들어와서 5천만 원이나 3억씩 한번 벌어보라고 그러라니까요. 전체에 비해서 20% 수익 한번 내보라고 하세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죽으라고 돈 벌었더니 가져간다고요? 도둑놈들. 맞으면 9번 찍어주시고. 너무한 거 아닙니까? 예? 주식으로 돈 버는 게 얼마나 있는데. 아니 우리가 뭐 그냥 시계 돈 법니까? 어? 고생 그죠? 네. 이러다 이제 병 생기겠어요, 그죠? 네. 고생해서 돈 버는데 이 도둑놈들이죠 이게. 네. 그죠? 네. 오늘 저녁 방송 주제는 이게 아닙니다. 근데 이게 자꾸 기사가 뜨길래 시원하게 욕 한마디 하고 네, 시작하려고요. 예, 어서 오세요. 네. 이건 아니에요. 이거 도둑질이죠, 그죠? 네. 그래서 아무튼 여기 보시면 9번은 거의 안 찍으시네. 아무튼 네. 이거를 안 한답니다. 민주당에서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국회의원들도 똑같은 거예요. 이거 국민의힘에서도 반대 안 하잖아요. 이거 그죠? 네. 크게 반대 안 했다고요. 네. 근데 아무튼 찔러보고 반발이 심하니까 안 하는 걸로 네. 유예 반대를 했던 그 민주당에서 국민들 반발이 심하니까 유예하는 쪽으로 네. 재검토를 하겠답니다. 네. 저번에 그 종합 저게 뭐예요? 그 양도소득세 그 기준 완화하는 거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그랬잖아요, 그죠? 네. 아무튼 요거 때문에 신경 쓰지 마세요 하셨죠? 네, 그래서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네. 요즘에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냐면 대만이 이제 이거를 시행하고 나서 주식시장에 40% 폭락했다는 거예요, 과거에. 그래서 또 그걸 또 누가 또 얘기를 해줘가지고 막 개인들이 막 동요했었어요. 동의 안 하시겠어요? 당연히 힘들어하시지. 힘들어하지 마시라고요. 아셨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이 저번에 저도 얘기했지만 금투세 얘기 한번 했었죠, 저녁 방송 때. 이런 문제가 터지면 가만히 있지 마시고 이렇게 반발을 하셔야 돼요. 어? 이렇게 막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안 하잖아요, 그죠? 무서워서. 가만히 있으시면 안 돼. 이런 거는 막 들고 일어나요. 저번에 저도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가만히 계시면 안 된다. 들고 일어나야 된다, 그죠? 네. 지금 이제 들고 일어나가지고 안 하는 걸로 2년 뒤에 또 시행한다 그러는데 그때 또 들고 일어나야 돼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네, 딴 것도 세금 이렇게 많이 걷으면 안 되지만 주식에서 그죠? 네, 세금을 걷는다고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그럼 거래세를 다 면제를 해주든가요? 거래세, 그죠? 네. 말도 안 되는 소리들 하고 있어요. 네. 하여튼 여기 요거 이제 금투세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네, 걱정하시는 분들 꽤 많더라고요. 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죠. 네, 자 일단 보시면 지수는 그냥 뭐 조용조용히 잘 끝났어요. 큰 등락도 없었고 그냥 조용조용히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냥 올라가다가 오늘 좀 쉬는 정도. 네, 별로 할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은 이제 종목 얘기로 하자고요. 네. 지수 얘기 뭐 할 게 있습니까? 지금 그죠? 네. 왜 없냐면 금반등 나왔으니까 좀 누르겠죠. 그죠? 네. 삼성전자가 지금 살짝 눌려요. 네, 마이너스 1.5%.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 이게 살짝 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최근에 많이 갔어요. 그죠? 신고가 내면서 오늘 마이너스 3%. SK 하이닉스 자 최근에 좀 많이 갔죠. 최근에 며칠도. 그래서 오늘은 마이너스 2.7% 살짝 누르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올라가다 말았고 LG와 조금 떨어졌고 그죠? 네이버 마이너스 2%. 금요일날 분노의 그죠? 네. 급등 9.9% 급등 나왔다 오늘은 살짝 쉬었고 카카오 오늘 쉬었죠. 그죠? 셀트리온 마이너스 3%. 네. 올라간 것도 있어요. 현대차. 그죠? 이거 최근에 떨어졌다가 크게 올라온 게 없어서. 네. 이런 식으로 그냥 대형주들이 조금 힘이 좀 빠졌어요. 왜냐하면 올라올 만큼 올라온 게 많거든요. 삼성전자 이거 올라올 만큼 올라온 거예요. 그럼 살짝 떨어지거나 옆으로 돌려요. LG 에너지 솔루션 신고가 났는데 최근에 상승폭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좀 쉬어야죠. 그죠? 네. 근데 이제 끝난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아무튼 여기에서 이제 개별주 테마주 쪽으로 돈이 좀 돌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걸 보세요. 그리고 지금 이제 대형주들 그때 순환매 얘기해드렸지만 대형주에서 개별주 쪽으로 돈이 좀 와야 돼요. 상대적으로 개별주 테마주가 지금 못 올라갔기 때문에 당연히 순서가 뒤이니까 이제 이쪽이 좀 올라와야 되는 거죠. 대형주는 올라올 만큼 올라온 것들은 좀 쉬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그래서 개별주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이제 그 9월달, 10월달 이제 코스닥 지수를 보시죠. 코스닥 지수를 보시면 6월달에도 이제 큰 폭의 하락이 있었지만 9월달, 10월달에도 큰 폭의 하락이 있었죠.
저점은 10월 13일 날이었고, 그죠? 10월 13일 날 저점을 찍고 지금 요만큼 올라왔어요. 저점은 650포인트였고 지금은 730 정도 있네요. 그죠? 네. 저 지수로 따지면 저점 대비 지수도 한 10% 이상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거래량이 좀 좋아지는 모습이 나오죠. 그죠? 네. 거래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지수만 그냥 올라오는 게 아니라 실제 돈이 조금 보이면서 올라온다는 거니까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여기에서 테마주가 돌아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어떤 테마주들이 도느냐? 보통 어떤 테마주가 돌까요? 라고 물어보면 뭐 무슨 테마주요? 뭐 정치 테마주요? 한동훈이요? 아니면 뭐 우크라이나요? 아니면 2차 전지, 로봇 관련주 아닐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물론 그렇게 대답하시는 것도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나쁜 건 아닙니다만 어떤 위치에 있는 것들이 올라올 수 있는가 그걸 보셔야죠. 그죠? 네. 이거를 사실은 다 아울러서 봐야 되는데 뭐 이번 주에 사우디 그 빈살만 오니까 그 사람 오니까 관련주 움직이고 있고 그죠? 뭐 여러 가지 움직이는데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도 움직이고 있고 다 좋아요. 그다음에 뭐 중국의 뭐 저기 코로나 그죠? 네. 제로 코로나 완화 뭐 이래가지고 화장품이나 이런 것도 움직이더군요. 네. 다 좋은데 여기에서 이제 그 두 가지가 있어요. 최근에 급락을 많이 했기 때문에 주식은요. 그 보통 세 가지 위치, 주식의 주가의 위치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죠? 네. 주가의 위치가 있는데 위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크게 뭐냐면 신고가나 있는 게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디가 있어요? 저 밑에 바닥에 있는 게 있겠죠. 그죠? 아니면 중간쯤인 허리쯤에 있는 게 있겠죠. 그죠? 네. 신고가 나는 자리에 있느냐, 바닥에 있느냐, 아니면 그 중간 허리쯤에 있느냐. 근데 요 위치는 그런데 상태를 갖고 얘기를 해보면 최근에 그죠? 낙폭과대가 있었느냐. 왜 보험 같은 거 가입할 때 보면 물어보잖아요. 최근에 무슨 병원 진료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뭐 이런 것처럼 그죠? 네. 비슷한 거예요. 낙폭과대가 심했느냐? 그리고 뭐 현재 조정 중이냐? 아니면 조정 끝나고 눌림목 나오고 있느냐? 네. 이해가시죠? 낙폭과대는 뭐겠어요? 순간 꽉꽉꽉 하고 떨어진 거고 조정 중은 뭐예요? 앞에서 이제 고점 찍고 천천히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떨어지고 있는 거고 네. 눌림목은 다 끝나고 으쌰 하면서 들었다 놨다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낙폭과대는 혼수 상태 조정 중은 그냥 병원에 그냥 누워있는 거고 지금 거기 병실에 네. 눌림목은 퇴원 준비 재활 치료 중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언론에서 얘기하는 뭐 내년에 경제가 안 좋습니다. 그런 얘기에 귀를 기울이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보셔야 돼요. 지금은요 차트를 보셔야 돼요.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차트 보지 마세요 막 그랬죠. 근데 지금은 차트를 보셔야 돼요. 근데 이것도 사람마다 약간 달라요. 아 저는 차트를 보면 심장마비 올 것 같아요. 보지 마세요. 심장을 지켜야죠. 그죠? 네. 아 저는 봐도 될 것 같아요. 보세요. 네. 근데 마음이 너무 난 저기 할 것 같다. 나 솔직히 봐도 모른다. 보지 마세요. 근데 좀 설명을 좀 듣고 나도 확인해보고 싶다 그럼 보세요. 대신에 계좌는 열어보지 마세요. 계좌는 아직도 10%할 테니까 그죠? 네. 나중에 그 계좌가 이제 다시 원래대로 회복이 되면 굳이 계좌 안 열어봐도 알게 되세요. 네. 왜냐하면 그때 되면은 뭘 팔기 시작할 거거든요. 계좌가 다 회복이 됐다는 얘기는 뭐 뭔가 매도할 게 많이 생기실 거예요. 그러면 계좌를 열어볼 수밖에 없어요. 그거 팔아야 되니까. 지금 팔 게 없죠? 열어보지 마세요. 상태만 체크하시면 되는데 낙폭과대가 지금 되게 심한 종목들이 많다? 그럼 뭐예요? 충격받고 지금 이제 정신이 없는 상태고 조정 중인 것 이게 뭐냐면 계속 천천히 떨어지고 있고 거래도 없다 그러면 돌아 나오려면 좀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눌림목이 뭐냐면 주가락할 때 대부분 이렇게 하잖아요. 폭락하고 좀 돌리다가 나중에 들었다 놨다 하죠. 쉽게 얘기해서 이게 낙폭과되고 이게 조정받는 거고 이게 눌림목이라는 거예요. 그럼 눌림목 나오고 있는 종목이 많이 보인다? 그럼 이미 시장은 돌아선 거예요.
KBS, MBC, SBS, TV조선, 동아일보, 채널 A, 뭐 JTBC 이런 데서 아무리 뭐라고 해도 눌림목이 많이 보이면 조정 끝나고 상승 임박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까 그 금투세 그 얘기를 왜 먼저 시작했냐면 뭐 하여튼 좀 갈만하면은 꼭 난리를 지겨요. 응? 난리를 지긴다. 이 금투세 얘기 나온 게 약간의 사진이 있어갖고 내가 이거 안 올렸는데 기사 보시면 좀 많이 나와요. 요즘 정치인도 사진 보기 싫어서. 근데 여기 뭐 이런 얘기하지만 기사 나옵니다. 예. 일단 관심 있으시면 보시면 돼요. 이거 금투세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이거 읽어보세요. 요거라니까요. 네. 여러분들이 이 고생해서 돈 벌었는데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벌었잖아요. 근데 20% 뗀다는 거예요. 세금 또 지방세 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1,000만 원 이상 떼주는 거예요. 5천만 원에서 1,000만 원에서 25%면 얼마예요? 1,200만 원? 이렇게 떼주고 싶으세요? 응? 도와준 거 하나도 없는데? 그죠? 네. 이날 지겨워. 이제 바닥 잡고 이제 올라올만 하니까 여기에서 금투세 얘기를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민주당에서. 응? 코스닥이 지금 다시 돌아오냐 마냐 그럴 때. 응? 아시겠죠? 그죠? 네. 아무튼 이제 이런저런 걸 자꾸 개인들을 털어내는데 잘 보세요. 눌림목이 많은지 안 많은지 보여드릴게요. 우크라이나 재건수에 관심 있는 분들 1번 찍어보시고요. 네. 이제부터는 이제 종목 얘기 많이 할 거고 이제 기법 얘기도 많이 할 겁니다. 네. 우크라이나 재건수에 관심들이 있으시죠? 자, 잘 보세요. 눌림목이 나오고 있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한번 쭉 살펴보죠. 네.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이 안 끝날 것 같았는데 핵전쟁하고 얘기 막 나오고 그랬지만 지금 휴전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관심 있는 분들이 별로 없네요 지금. 없으시다니까 지금. 그럴 때 보면 잘 간다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보여드리는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들은 이미 처음부터 이름이 나오던 것들이에요. 새롭게 추가된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는 여기서 지금 얘기를 안 할 거고, 왜냐면 우리 방에서 살 게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얘기를 안 할 거예요. 우리 종목들 포함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미 얘기가 나와 있는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를 가지고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천천히 하나하나 뜯어보시죠. 갈비 뜯는다라고 생각하시고 천천히 뜯어보시면. TYM 옛날 이름 동양물산 농기계 회사죠. 물론 농기계만 하는 회사는 아니지만 네. 자, 거두절미하고 여쭤볼게요. 이 부분이겠죠. 최근에 9월달하고 10월달에 폭락이 나왔었잖아요. 이 종목도 자, 고점이 5월달이었는데 이렇게 떨어지다가 9월달, 10월달에 추가락 나왔죠. 그래서 고점이 3,800원이었는데 1,900원까지 즉 반토막 났었어요. 여기까지 떨어진 게 50%예요. 자, 반토막 내놓고 있는데 최근에 자 여기 보시면 이러고 있는데 이게 눌림목으로 보인다 1번 아니다 4번 찍어보세요. 제가 기법 강의를 하거나 이러면은 자꾸 번호를 찍으라고 할 거예요. 네. 귀찮아하지 마시고 찍으시면 더 좋고. 네. 눌림목 같다 1번 아니다 4번 어떻게 보이세요? 눌림목 같아 보이세요? 예, 제 눈에도 그렇게 보여요. 그죠? 농기계잖아요, 그죠? 농기계가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하고 뭔 상관이 있나요? 네. 왜 상관이 없겠어요? 우크라이나가 농업 저기인데, 농업 도시인데, 농업 국가인데, 그죠? 자, 고점이 여기죠? 요렇게, 그죠? 대충 요렇게. 밑에서는 요렇게. 선을 잘 그셔야 돼. 얼렁뚱땅 긋는 거니까 이렇게. 자, 이렇게 떨어지다가 뭐예요? 네. 이렇게 그죠? 떨어지다가 방향 틀었네요. 올라가 있네. 그죠? 뭐예요? 트는 거예요. 거래량이 이렇게 줄어들다가 살짝 늘어나면서 방향 틀었죠? 그럼 뭐예요? 나 이제 그만 떨어질 거예요. 나 조정 끝내고 나 올라가고 싶어요. 나 너무 오랫동안 쉬어서 힘들어요.
너무 오래 쉬어도 힘들어요. 너무 이제 많이 올라가고 너무 이제 많이 떨어져도 힘들지만 너무 오래 쉬어도 힘든 거예요. 그죠? 네. 눌림목이 아닌가? 의심이 들죠? DY 파워 이거는요. 주가가 이제 이 정도면 솔직히 떨어질 만큼 떨어진 거 아니었나요?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작년부터 작년에 여기까지 갔었어요. 괜찮았네요, 그죠? 10,000원짜리가 20,000원까지 갔으니까. 근데 올해 초에 보면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그러면서 5월달에 거래가 많이 보이면서 한번 급등시키려고, 이건 저랑 상관이 없는 종목, 저희 방에서 추천당한 적도 없는데 제가 봐도 괜찮아요.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쫙 하면서 가려고 했는데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을 하고 여긴 빅스텝 차트 다 똑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폭락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올라오려고 다시 준비를 하다가 또 9월달에 또 얻어맞은 거예요. 멀쩡한 종목을 바보 만들어놨어요. 바보. 네. 멀쩡한 종목을 바보를 만들어놨다고. 이게 뭡니까 이게. 거의 반토막 내놨어요. DY 파워 여기 사신 분들은 솔직히 잘못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회사 BPS가 21,000원이거든요. 여기 16,000원이에요. 싸게 사신 거예요. 여기서도. 여기 사신 분도 싸게 샀다니까. 조정 끝난 주식을 거래량이 들어오는 눌림목을 보면서 싸게 샀는데도 반토막 나고 고생하셨던 거예요. 이분들은 잘못이 없다니까요. 좋은 주식 싸게 산 건데. 근데 세상에 그게 더 싸진 거예요. 지금도 BPS가 21,000원이잖아요. 근데 지금 12,000원이니까 한 만원 가까이 싼 거예요. 지금. 유보율이 4,000%예요. 근데 부채는 40%.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대로 얘기해 드릴게요. 은행에 한 현금으로 은행에 한 40억 정도 있으신 거예요. 40억. 근데 빚은 그냥 이자가 더 싸길래 자동차 바꾸실 때, 그죠? 네. 한 3천만 원 정도 그냥 자동차 활보하신 거예요. 이해가세요? 은행에 한 40억 있는데 3천만 원, 4천만 원짜리 그냥 자동차 활부. 비율을 들자면 그게 빚인가요? 빚도 아니지 그거. 그죠? 그런 정도의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정확한 비율은 아닙니다. 근데 대충 그렇다는 거. 돈 많으면 산 거예요 이게. 자산도 많고 여기 있는 거예요. 싸죠? 사람들 싸다고 봐요, 안 봐요? 저 최근에 그런 말 많이 하죠. 나중에 사람들이 이거 비싸서 안 살 거라고, 주식들이. 솔직히 여기도 싸고 여기도 싸고 여기도 싸고 여기도 싸거든요. 근데 안 삽니다. 왜 안 살까요? 여기 8,000원이잖아요. 여기 12,000원이고. 대충 4,000원 비싸니까 안 살려고 그래요. 내려오면 사야죠. 그래서 다 놓치는 거예요. 자, 또 질문 들어갈게요. 눌림목일까요? 1번 아니다 4번. 눌림목으로 보이세요? 아니면 아닌 걸로 보이세요? 대답이 늦게 나오는 거 보니까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눌림목일까요? 아닐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찍으세요. 맨날 그 심리 잡아드리다가 강의하려니까 여러분들도 어색하세요? 네. 원래 이렇게 방송 이렇게 했거든요. 네. 하도 장이 이제 아수라장이라서 네. 심리 잡아드린다고 시황 얘기를 많이 한 거지. 제 원래 전공은 이런 거예요. 네. 눌림목으로 보이세요? 아닌가요? 헷갈리시죠, 그죠? 1번도 있고 4번도 있고. 이거는 눌림목이 아니에요. 회사는 되게 좋다 그랬죠, 그죠? 예. 회사 좋은 거하고 눌림목은 눌림목이랑 다른 거예요. 왜냐면 회사는 말 그대로 이제 그 회사의 모멘텀, 그 다음 뭐야, 특히 이제 지금 아까 얘기한 BPS 이런 것도 뭐야, 기업 가치거든요. 그걸 보고서 이제 괜찮다 그런 거고, 차트 보고 괜찮다고 한 게 아니잖아요. 눌림목은 뭐예요? 차트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차트 보고 딱 보면 어때요? 눌림목이 아니에요. 낙폭에 따른 반등이지. 그죠? 낙폭에 따른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거지, 이거는 눌림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어서 오세요. 아셨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DY 파워. 근데 DY 파워가 되게 잘 올라오네요. 그죠? 자. 시원하게 일직선으로 올라오죠. 특별히 거리도 없는데, 그죠? 네. 이럴 때는 이런 걸 의심해 보시면
혹시 그분들이 사시는 거 아닌가? 맞아요. 그분들이 누구예요? 외국인 아니면 기관이겠죠? 기관 중에서 누가 사고 있느냐? DY 파워 보이시나요? 네. 외국인 말고 외국인도 좀 사긴 하는데 외국인보다는 기관 아저씨들이 특히 연기금 아저씨들이 사고 있어요. 나쁜 수급이 아니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겠어요? 네. 대양전기공업. 자, 요거는요. 이것도 회사는 괜찮아요. 이 친구도 유보율은 어마어마한데 여기 부채율은 더 낮아요. 신용도 1%밖에 안 되고 BPS는 23,000원이니까 이것도 저평가다. 그죠? 네. 자, 이제 대답 이건 안 찍으셔도 되겠죠? 눌림목인가요? 눌림목이냐고 물어보면 항상 거래량부터 보세요. 거래 없잖아요. 그죠? 네. 특별하게 들었다는 것도 없고 그죠? 그러면 세력이 전혀 매집이 안 돼 있다는 소리인가요? 천만에요.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종목 있죠? DY 파워. 근데 마찬가지죠. 지금 눌림목이 안 보인다고 해서 매집이 안 돼 있거나 매집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눌림목은 눈에 띈다 안 띈다 그 정도예요. 자, 대양전기공업을 보면 최근에 여기 딱 보면은 눌림목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잘 보세요. 폭락 나오기 전에 이렇게 놓고 보면 어때요? 이 거래량 그리고 들었다 놨다 이거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대양전기공업 회사가 이상한 회사도 아니고 작년에 고점 22,000원 여기는 12,000원 반토막 났다가 다시 올라오려고 돈 들어온 것 같은데 근데 6월달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죠. 무슨 사정? 자이언트 스텝 5월달에 빅스텝에 끌어내리고 6월달 자이언트 스텝에 또 얻어맞고 정신을 차려서 올라오려고 했더니 그죠? 다시 올라오고 있었으나 9월달에 또 자이언트 스텝 하면서 하락 그래서 차트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최근에 대양전기공업의 차트를 보시면 솔직히 정신이 없죠. 도대체 이게 무슨 차트인가 싶잖아요. 그죠? 근데 6월달 9월달에 급락 나왔던 걸 생각하고 차트를 보면 별일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에는 별일이 없었는데 이 회사 주식을 들고 있는 분들한테 문제가 생긴 거죠. 망한다, 외환위기, 경기 침체, 어쩌고 저쩌고 트리플 악재 뭐 망한다 막 이러면서 그 사람들이 차트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 사실은 멀쩡한 차트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이거를 갖다가 차트를 크게 놓고 보시면 이 회사는 그렇게 잡주가 아니에요. 이럴 때는 간단해요. 월봉 차트 보면 돼요. 주봉 차트 보면 되고 헷갈리면 이거는 시간상 다음에 그러니까 아무튼 그냥 멀쩡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눌림목이 아니에요. 근데 이만큼 통째로 놓고 눌림목이냐고 보면 전 이렇게 얘기해요. 눌림목 맞다고 그래요. 6월달 거 포함해서 눌림목인가요? 예. 근데 최근에는요? 아니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해되신 분들은 7번 찍어주시고 어렵죠? 네. 크게 보면 눌림목인데 지금 최근에 거만 보면 눌림목이 아니에요. 그럼 결론은 눌림목이라는 소리예요. 크게 보면 상황이 이제 안 좋아서 난리가 났던 거지. 그죠? 회사 잘못은 없잖아요. 여기 뭐 사장님이 뭐 잘못하신 것도 없고, 그죠? 네. 근데 대양전기공업도 그래요. 기관들이 자꾸 사요. 연기금 아저씨들이 여기도 자꾸 산다니까. 투신 아저씨들도 좀 사고 있고 별거 아닌 것 같죠? 개별주에 그죠? 네, 이 정도 들어오면 적은 거 아닙니다. 자, 대양전기공업이 이게 기뢰 그냥 바다에다 뿌리는 지뢰거든요. 그걸 제거 수혜주인데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휴전 얘기 나오면은 기뢰 제거한다고 많이 할걸요? 왜냐면 전쟁할 때는 그걸 많이 뿌려놔요. 바다에다가 상대방 배 침몰시키려고. 이거 제거하는 거 관련 테마주가 이거예요. 알고는 계시라고. 그런 일을 많이 하진 않거든요. 회사들이. 자, 그리고 KH건설 3 아우, 네, 진짜 말이 안 나옵니다, 진짜.
이게 뭡니까 이게? 넘어갈게요 그냥. 네. 답답해서는 이제 말이 안 나옵니다. 이게 뭘 이렇게 해놨어 이거를. 패스. 이거 설명하려고 얘기한 게 아니라 꺼낸 게 아니라 그냥 한번 보시라고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그 다음에 SC 엔지니어링. 이거는 대본에 다들 아시죠? 상한가나 튀어나오고 요렇게 나오고 이거는 다들 눌림목이라 그래요. 이거는 그러니까 뭐냐면 눈에 확 띄는 거예요 그냥. 그죠? 이거 대놓고 눌림목이죠. 이게 상한가니까. 그리고 이날 상한가 했다는 얘기는 재료가 시장에 노출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확실히 눌림목이 맞는 거예요. 잘 만들어놨어요. 나쁜 거 아니에요. 네. 자 넘어가고 이게 너무 쉬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스코. 자 이거는요. 어렵죠. 눌림목이 재밌는데 어렵다니까. 이거는 눌림목인지 아닌지 물어볼 때는 항상 거리랑 뭐라 그랬죠, 그죠? 네. 자, 이것도 우크라이나 재건수해 주는데 이때부터 우크라이나 재건수해 주었고 상한가가 안 나와서 그렇지 초반부터 움직였던 종목입니다. 자, 눌림목일까요? 아니면 앞에 저항이 워낙 심해서 저항에 걸려서 그냥 다시 떨어지는 걸까요? 여기도 보면 올라갔다 떨어지고 올라갔다 떨어졌으니까 여기도 다시 떨어지는 걸까요? 아니면 매물대를 소화하는 눌림목일까요? 눌림목 같다 1번, 힘이 없어서 못 가는 것 같다 4번, 매물대에 걸려서 떨어질 것 같다 4번. 자, 눌림목일까요? 아니면 그냥 힘이 없어서 이제 떨어지려고 하는 걸까요? 제 눈치 보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찍어보세요. 찍으셔야 돼요. 그래야 본인께 되지. 그죠? 필명이 노출되는 게 꺼려져서 네? 여기다 못 찍겠다면 어디 휴대폰이라도 찍으세요. 고민을 해야 이게 내게 되는 거지. 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제 눈치 보지 마시고 찍으라는 거예요. 본인 휴대폰에다가라도 찍으시라는 거예요. 헷갈리시죠? 눌림목이에요. 아리까리하죠. 눌림목이에요. 눌림목인데 되게 힘든 눌림목이에요. 왜냐하면은 생각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아까 SC 엔지니어링은 솔직히 생각할 게 없어요. 아이고야 낙폭가 되니까 뭐 그냥 잘하면 확 올라가겠네 이런 생각 드시죠? 매물이고 뭐고 그냥 그죠? 네 그렇잖아요. 그런데 타스코는 헷갈리는 게 여기에 너무 많거든. 거래량도 많고 너무 많으니까 헷갈리시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거? 낙폭에 따른 반등인 것 같은데 거래량 보니까 매물 눌림 모인 것도 같고 매물대 저항받아서 못 가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매물대를 먹어치우는 매물대 소환인 것 같기도 하고 아리까리하신 거예요. 그죠? 근데 이런 차트가 의외로 많아요. 똑같은 거 보여드릴까? 헤이 똑같죠? 이것도 살짝 띄워놓고 아리까리한 거예요. 지금. 서암기계공업 똑같죠? 아리까리한 거예요 지금. 푹 떨어졌잖아요. 그거를 잽싸게 올려놓고 지금 되게 잘 만들어놨거든요. 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바로 위에 매물대가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리까리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 더 볼까요? 도화 엔지니어링.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중에는요 네옴시티랑 같이 엮어서 하는 것도 있어요. 네. 이건 어때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데 이제 아까 그 세 종목은 9월달에 폭락하기 전까지 올라와서 약간 거기서 걸쳐 있는 거고 이 친구는 아예 전고점까지 가서 근처까지 가고 걸쳐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거래량이 훨씬 더 많죠. 네. 다 눌림목이라고 보셔도 돼요. 네. 근데 판단하기가 되게 애매모호한 자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호재가 붙으면은 바로 뚫어버리는 거고 호재가 안 나오거나 아니면 지연되거나 만약에 호재가 나올 타이밍에 뭐 단계 이상한 일이 좀 생겨서 지연되거나 하여튼 뭐 안 먹힐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올리고 말고는 그때에 따라서 틀려요. 아셨죠? 근데 현재까지는 눌림목이 맞아요. 근데 개인들이 판단하기 되게 어려운 눌림목이죠. 여기서 가장 어리석은 행동이 뭐냐면 애매하니까 여기서 샀다 팔았다 다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돈을 벌긴 버는데 푼 돈 벌지 큰 돈을 못 벌어요. 네.
가장 좋은 건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애매해서 못 사겠어요. 가만히 계세요. 사지 말고. 나 이거 들고 있는데 수익인데 좀 더 갈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본인이 원하시면. 세력도 머리를 쓰는데 개인이 그 앞에서 돈 벌겠다고 잔머리를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꼬이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자, 웃기는 거 보여드릴게요. 프리엠스가 아까 해인처럼 중장비 교족 관련 주거든요. 여기는요, 눌림목이고 뭐고 참 안타까워 보입니다. 1번. 네. 4번은 없어요. 눌림목이고 뭐고 참 안타까워 보입니다. 1번 찍어보세요. 프리엠스예요.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가 되는데 이재명 씨 테마주를 엮이는 바람에 못 가고 있어요. 옛날에 이재명 테마주로 3단 뛰기 했거든.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로 가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하는데 못 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안타깝죠? 그래서 1번만 지금 1번만 네, 얘기했던 거고요. 하나 더 볼까요? 휘림 네트워크스. 이거는 휘림 네트워크스 이거는 눌림목일까요? 마지막 질문이에요. 네. 눌림목일까요? 1번 아니다 4번 마지막. 눌림목일까요? 아닐까요? 정답은 차트가 이렇게 생겼으면 관심 갖지도 마세요. 급등 나올 수도 있는데 급등 안 나오면은 골로 가요. 이런 거는 관심 갖지 마세요. 아셨죠? 차트 잘 기억해 놓으시고, 또 이 말 했는데 또 내일 상한가 나오면 어떻게 되는가 모르겠지만 상한가가 나와도 그냥 모른다라고 그냥 하시면 돼요. 회사가 나쁜 건 아닌데 이게 액면 분할을 한 거거든요. 액면 분할. 네. 상장 폐지 뭐 그런 게 아니라 액면 분할. 근데 차트가 이렇게 생기면은 조금 이게 좀 그러세요. 네. 옛날에 그리고 정가가 있잖아요. 정가가 장기간 정지, 그죠? 네. 저기 뭐 직원 뽑으실 때 정가에 정가 많은 사람들 싫어하시잖아요, 그죠? 네. 그죠? 요즘에는 뭐 저기 강간 저기 뭐 그런 거 있으면은 막 그런 사람 출소하려고 막 난리 나지 않습니까? 정가가 있어요. 정지 기간이 길었죠, 그죠? 조심하셔야 돼요. 회사 이름이 예쁜데 이런 건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차트 이렇게 생겼으면은 앞에 보니까 막 상한가 휘날리고 막 난리도 아니었죠, 그죠? 언제 올라갔어요? 5월달, 6월달 잘 안 좋을 때, 다 폭락할 때 올라갔잖아요, 그죠? 약간 변태인 거예요, 이거는. 웃으면서 들으세요. 5월달, 6월달에 다 폭락했죠, 그죠? 근데 혼자 신나가지고 막 올라갔잖아요, 3배씩이나. 3배 올라간 거예요, 3배. 그러면 뭐 좀 이상한 거예요. 최근에 갑자기 막 하한가 비스무리한 거 막 음봉, 그죠? 거래소로 때리더니 액면 분할해 놓고 갑자기 올라오다가 좀 거래 하나도 없이 전저점을 막 깨죠. 남들은 막 회복되고 있는데 혼자서 막 죽어나가잖아요, 지금, 그죠? 네. 그러면 눌림목이고 뭐고 그냥 치워버리지, 보지 마. 이런 거 이제 안 보시는 거예요. 아셨죠? 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네. 시간이 또 50분이네. 아, 더 있다. 잠깐만, 또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무튼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음에는 다른 테마주 갖고 와서 내가 자꾸 얘기해 드릴게요. 재미있으셨으면 1번 찍어보시고, 재미없었다 4번 찍어보시고. 네. 어떻게 괜찮았어요? 이 중에서 이제 본인이 마음에 드는 거 이제 관심 갖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지수가 환율이 급락하고 지수가 좀 올라오니까 제가 이제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해드리잖아요, 그죠? 네. 이런 식으로 딱 놓고 보면은 이제 이게 훈련이 되잖아요. 훈련이 되면 차트 딱 보자마자 매집돼 있네. 아니면 나중에 딱 이게 대장주네. 얘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딱 써요. 이게 제일 세고요. 그 다음에 이거고요. 막 써진다니까요. 실력이 는다고 이게. 자꾸 이런 얘기 이제 듣다 보면 실력이 늘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저희 방에서 이제 문자반도 운영을 하고 있지만 문자 회원들보다 라이브 회원들이 더 많아요. 라이브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얼마나 더 상세하게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저희 방에 이제 오늘 구경지NM을 좀 팔아드렸거든요. 네. 낮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구경지NM은 네옴시티 수혜주인데 기존 회원들이 갖고 계셨어요. 네. 손해를 좀 보고 있었는데 여기서 대놓고 그랬어요. 마이크 잡고 물타기 하시라고. 원래 물타기 안 합니다. 1년에 한번 할까 말까인데 하라 그랬어요, 대놓고. 그리고
단기건 수익이건 중기건 원하는 대로 내 그거에 맞춰서 매도 사인 내드릴 테니까 원하는 대로 하셔라. 응? 해라 그랬어요. 근데 그날 바로 추천한 날 바로 상한가 나왔고 아침에 바로 시초가에 샀거든요. 네, 1,400원 정도에서. 그리고 오늘 2,140원까지 갔는데 대충 최대 50% 정도 수익 잡으면 돼요. 네. 여기서 사신 분들은. 그래서 그분들은 오늘 여기서 또 팔아드렸어요. 네. 팔고 나서 딱 흘러내렸거든요. 아까 매도 사인 낸 게 딱 요 시간이에요. 문자한 거 보여드릴까요? 네, 잠깐만요. 가만히 보고 있다가 앞에 거기 못 뚫고 버벅거리길래 매도 사인 내드렸는데 아이고 잠깐만요. 아 이거 보여드리면 안 되겠다. 시간만 보여드려서 시간만 보여드릴게요. 뭐 이런 식으로 뒤에는 이제 물량을 어떻게 했는지는 보여드리면 안 되니까 네. 시간이 나오죠? 11시 11시가 아니고 1시 23분 1,400원대 사신 분들 그분들만 매도 사인 냈거든요. 1시 23분이니까 언제예요? 고점 딱 찍고 나서 여기 고점 찍은 게 20분이니까 여기서 나간 거예요. 가만히 쳐다보겠다가 바로 내버렸어요. 더 팔았겠죠, 그죠? 네. 그러고 이제 흘러내린 거예요. 이게 매매를 어떻게 했냐면 상한가 나왔죠. 이게 네옴시티 원래는 네옴시티 테마주가 아니었는데 네옴시티 관련주로 바뀌었습니다. 빈살만 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더 갈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상한가나 나오고 눌림목이 5일 동안 눌림목 나온 거예요. 눌림목은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은데 상한가 하나 나왔는데 여기 낙폭과대가 심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 많이 하는 상한가가 하나 나오고 그리고 며칠 동안 횡보시킨 거예요. 그래서 회원들한테 얘기를 많이 했어요. 라이브에선 이제 낮에 방송도 하니까. 그래서 이게 3거래일 동안 이렇게 3거래일 동안 단기 과열 지정이 돼가지고 힘을 못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월요일날 아침에 되면은 월요일날 되면 날아갈 수 있다. 응? 그러니까 알고 계셔라. 필요하면 그때 또 매도세 나갈 거다. 실제로 그래요. 이게 상한가나 나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상한가나 나오고 30분 목으로 보면 상한가가 이제 11월 4일날 나왔거든요. 네. 이게 상한가 나온 날이에요. 그리고 5일 동안 눌러놓은 거예요. 부차트로 보면 그대로 눌러놓고 거리 없죠. 세력이 나간 게 아니라 누르고 있던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아침에 되게 재밌었어요. 오늘 아침 혼자서 막 난리를 치더라고요. 막 들었다가 오늘 아침 자 오늘 아침 여기인데 올라가 3-4% 올라가다가 누가 때렸다가 때렸다가 그러길래 혼자 웃고 있었어요. 네. 귀엽네 그러면서 가만히 보고 있다가 여기서 매도했어요. 왜냐하면 눌림목이니까 여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회원들 들으시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네. 이때는 여유 부려도 돼요. 왜냐하면 아니 뭐 이제 상한가나 나오고 그죠? 네옴시티로 가는 거니까. 우리나라에서 강화 유리 관련된 주식은 이거밖에 없어요. 네옴시티 그게 이제 뭐 강화 유리로 그 170km 양쪽 다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유리 관련된 상장 회사가 몇 개 없다니까요. 거의 이거예요. 이거 하나. 그래서 사놓은 거나 이게. 원래 갖고 있던 건데 이제 물타기도 하시고 신규 매수도 하시라고. 그래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눌림목을 정확하게 알면 편해요. 급하게 뭐 할 게 없거든요. 네. 그죠? 네. 그래서 잘 끝났고 요게 뭐냐면 이제 낙폭과대 그죠? 그리고 반등의 상한가로 나오고 눌림목을 여기서 만든 거예요. 왜냐면 잘 보세요. 왜 여기서 눌림목이 나올 때 여유를 부렸냐면 최근에 3개월 동안 거래 나온 게 있나요? 그게 없잖아요. 주가가 뭐 들었다 놨다 하면서 눌림목 나온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빈살만 그 사람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네옴시티 유리 관련주로 가는데 여기서 눌림목 나온 게 없잖아요. 그럼 눌림목 언제 만들겠어요? 물론 앞에도 세력이 매집해놓은 게 있겠지만 다시 돈이 들어와서 하잖아요, 그죠? 그럼 앞에서 만든 게 없으면 여기서 공중에서 급하게 눌림목을 만드는 거예요.
시간이 많으면 밥을 지을 때 우리 사람 먹는 밥 있죠? 시간이 많으면 냄비 압력솥에다가 쌀을 충분히 불려서 넣고서 그죠? 충분히 그 뭐예요? 압력솥에 밥을 한 다음에 뜸도 오랫동안 들여가지고 맛있게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손님이 왔어요. 밥을 빨리 해야 되는데 없어요. 불려야 되고 안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햇반을 돌리는 거죠. 그죠? 햇반 뭔지 아시죠? 네. 이게 뭐냐면 거의 햇반 같은 거예요. 이제 급하니까 빨리 전자레인지 놓고 돌리는 거예요. 이제 그런 돌림 먹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아니까 그냥 웃기고 있는데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오늘 아침에도 막 난리를 지길래 귀엽네 저것들 이러고 있던 거예요. 아까 여기서 2,100원대에서 팔아드릴까 말까 고민하다가 밑으로 이제 흘러내리겠더라고요 보니까. 돌파 못하면 그래서 좀 팔아드린 거예요. 그냥 회원들은 그거 알고 계시면 돼요. 네. 이제 뭐가 또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얘기 드릴게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최근에 이제 그 이런 것도 있어요. 경동 인베스트 이거는 이제 저희 방에서 뭐예요? 이건 단톡방에 나갔던 건데 매수가가 3만 원대였거든요. 3만 원대가 여기에요. 이제 여기가 3만 원대인데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이게 투매가 거의 안 나오는 종목이었거든요. 6월 달에도 이거밖에 안 빠졌고요. 8월 달에도 뭐 거의 안 빠졌어요. 9월 달에 거꾸로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주식시장에서 이제 패닉이 빠져갖고 이제 투매가 주르륵 나오니까 세상에 이 종목이 여기까지 나가 떨어지더라고요. 완전 나가 떨어졌어요 지금 여기까지. 근데 이게 어떻게 돼요? 확 상한가 치면서 올려버리죠. 잘 보세요. 상한가가 나왔죠. 그 다음에 들죠. 아까 3만원대가 여기라 그랬죠. 그죠? 여기 보시면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이게 뭐냐면 이게 눌림목이거든요. 눌림목이 만들어졌어요. 눌림목이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세력이 매집을 해놨다는 얘기예요. 근데 세력이 매집을 해놓은 것도 개인들이 심리가 무너지니까 여기까지 빠졌던 거예요. 차트를 그러니까 엉망으로 만들어놨다. 여기 보시면 거래량 보이시죠? 여기서 누군가가 매집을 해놨다는 얘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거를 갖다가 개인들이 망가뜨린 거예요. 세력이 망가뜨린 게 아니에요. 재료가 딱 좋은 게 하나 나오니까 바로 날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꺾었다가 또 가죠. 굉장히 거친 눌림목, 이게 다중 눌림목이에요. 일명 미치광이 눌림목이라고 하는데 이건 나중에 얘기 드릴게요. 미치광이 눌림목. 아까 구경제에는 눌림목은요. 그거는 이제 거의 모범생. 네. 학교 다닐 때 보면 전교에서 제일 착한 친구 있죠. 네. 그런 눌림목이 구경제에는 눌림목이고 이거는 미친 눌림목이에요. 미친 말. 네. 그런 눌림목이에요. 여기서 상한가 또 나오죠. 종목들이 지금 이제 급격하게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눌림목이 만들어져 있던 건 투매 후에도 갑자기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투매 후에. 근데 투매가 나오고 나서 눌림목을 만들고 올라오는 게 있고 그런 과정 없이 바로 올라오는 것도 있다는 건데 경동 인베스트는 그냥 바로 올라온 거고 구경제nem은 급하게 눌림목을 하나 만들어서 올라온 거예요. 여러 가지가 나와요. 여러 가지. SC 엔지니어링도 상한가 하나 찍어 놓고 구경제nem처럼 뭐 좀 해보려고 지금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은 좀 더 걸리지만 그죠? PYM은 조용히 틀어서 우리도 바닥을 한번 잡아볼까요? 이러면서 헤이는 뭐 하는 거예요? 옆에 종목도 막 눈치 보면서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 거고 프레임스는 죽겠네 진짜 이러면서 이러고 있는 거고 이해하세요? 네. 성원기계공업 한번 해볼까? 앞에서 좀 했었는데 한번 더 해볼까?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도화 엔지니어링은 다른 것보다 더 많이 올라와서 더 헷갈리게 하는 거 거래가 되게 많죠? 앞에보다 더 많아요. 더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중에서 튀어 올라갈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 이게 어떻게 휴전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게 그거에 따라서 종목들이 빨리 가고 늦게 가고 좀 차이가 있겠죠. 그죠? 근데 이 중에서 결론은 뭐냐면 눌림목을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안 만들어 놓은 것도 있어요. 아닌 것도 있고 애매한 것도 있고 이거를 정확하게 다 볼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 중에 일부만 쭉 얘기해 드렸는데 그만큼 시장이 좋아졌다는 거. 이 중에서 뭐 나쁜 게 뭐 있어요? 아까 눌림목이 아닌 종목들도 회사가 좋거나 저평가 있잖아요. 아까 뭐 대양전기공업 이런 것처럼 최근에 눌림목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도 종목 좋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내일은 이거 얘기해 드릴게요. 현대건설기계
이런 거 안 궁금하세요? 뭐지? 쭉 뽑아버리는 거. 현대두산인프라코 한 번에 올려버리죠. 이런 거 되게 안 궁금하세요? 궁금하시면 7번 찍어보시고, 궁금하면 내일 들어오세요. 원래 오늘 이것까지 다 하려고 준비해놨는데 네, 지금 시간이 안 되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마무리 짓고 이제 끝내죠.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낙폭과대를 만회를 하고 눌림목을 만든 다음에 튀어 올라오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바닥이 나왔나 안 나왔나 살까 말까 이렇게 머뭇거리시는 분들 있죠? 저 방에 한번 들어와 볼까? 이렇게 네. 머뭇거리신 것만큼 손실 나세요. 왜냐면 아니 안 샀는데 무슨 손실이냐? 수익 날 기회를 놓쳤잖아요. 나중에 수익이 많이 날 게 있죠? 외면당하세요. 소외당한다고. 여러분들이 머뭇거린 것만큼 손실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아유 주식이 뭐 그죠? 올라올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꼴도 보기 싫어서 쉬고 있어요. 그분들이 가장 안타까운 분들이에요. 왠 줄 아세요? 10만큼 못 가져가요. 장이 좋아지면 그때서 팔게요. 아니요. 네, 못 가져가세요. 지금 잠깐 쉬다가 제 방송 들어오신 분 잘 들으세요. 네? 계좌 안 보시는 걸 잘 하시는 건데 시장에서 눈을 떼시면 안 돼요. 내 계좌 열어보지 마세요. 아직까지 다 회복이 안 됐으니까. 그런데 그건 잘 하시는 건데 시장에서 눈을 떼시면 안 된다고요. 왜냐고요? 나중에 올라올 때 여러분들이 쉰 것만큼 수익이 안 나요. 회사에 출근을 안 했어요. 월급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그죠? 안 주잖아요. 그래서 그게 정상 아닙니까? 출근 안 했는데 월급을 내줘요. 안 주는 거죠 당연히. 그죠? 네. 매매는 돈이 현금이 없어서 매매도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시장 돌아가는 거 파악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쉰 게 아니기 때문에 다 보상을 받아요. 아셨죠? 지금은 차트도 좀 보셔야 되고 그죠? 네, 종목 돌아가는 걸 잘 보셔야 돼요. 내일도 계속 이제 종목도 돌아가는 거 흐름을 더 상세하게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잠깐 돌아서 들으시고 그 다음에 제 방송 들으시면서 여기 김 실장님 방송도 같이 들으세요. 김 실장님은 또 김 실장님만의 스타일로 설명을 해주시는데 실장님 오늘 저거 하신답니다. 중국 제로 코로나 완화 수혜주, 그다음에 빈살만 방한 수혜주. 빈살만 이 사람 방한이 얼마 안 남았죠? 와서 저기 오늘 이재용 씨 관련된 것도 움직이더군요, 그죠? 네, 또 보시고 저는 중국을 되게 싫어해서 중국 제로 코로나 얘기를 안 해요. 중국이 싫어서 진짜로. 그냥 들어가셔서 관심 있는 분들 보세요. 왜냐면 중국 제로 코로나 완화를 하게 되면 테마주가 많이 움직이거든요. 아마 그거 얘기하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방 회원분들도 들어가서 들으시면 돈 많이 되실 거예요. 네. 자, 여러분들 편안 한번 내시고 내일까지 공개 방송 진행하니까 회원 가입하실 분들은 빨리 들어오세요.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 내일까지입니다. 네. 자, 편안 한번 내시고 저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